안녕하십니까, 최현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월가의 큰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월가 큰손들이 어떤 위험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참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투매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과 무서울 정도로 지금 다우존스의 지수들이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 투매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월 차트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파란색 원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2018년 1월에 있는 모습, 굉장히 낙폭을 크게 떨어졌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습이 말한 그대로 굉장히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흐르고 있는 대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2018년 1월과 같은 모습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면은 드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당시에 S&P 500 지수를 보면 1월에 5.6%가 오른 다음에 2월과 3월에 굉장히 큰 폭을 하락했다는 거죠. 그게 도합보면 6%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020년 1월 또 2월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2018년 1월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썩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다보스 포럼에 모였던 금융시장의 큰손들, 월가의 큰손들이겠죠. 그들의 이야기도 일맥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면 앞전에 보셨던 내용은 단기적인 측면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정도의 시간 안에서의 변동성을 이야기했다면, 다보스 포럼에 모였던 월가의 큰손들은 좀 더 큰 축에서 이야기를 한 쓴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모인 월가의 큰손들의 핵심 내용은 시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채라는 것이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계상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한 번은 어떤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져서 이 한계를 넘어선 부채가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총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약 20년 전에 다 기억하실 텐데요. 닷컴 버블 당시와 굉장히 시장의 양상, 이 과열이 유사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모인 투자자들 한 명 한 명씩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1999년 초의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CNBC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다우존스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하단에 파란색 원을 보시면 모습이 1999년의 모습인데, 19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올라갔던 다우존스가 1999년을 기점으로 우하향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턴 어라운드 했던 모습들이 99년도의 전후의 버블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존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모습과 상당히 큰 축에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술적 관점에서의 유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버블의 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폴 존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강세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지금이 어떤 큰 버블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어둡게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인정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볼 때는 충분히 큰 폭의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블랙스톤 창업자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거의 모든 자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모든 자산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뛰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는데 실상은 가치주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 보유고를 150조 정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팩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버핏의 2월 연례 서한을 보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부담스럽다. 너무나 비싸고 그것들을 인수합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좋은 기업들이 가격이 낮아지면 충분히 인수를 하고 싶은 희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시장을 평가하고 그 만약에 나를 대비해서 좋은 기업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나를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버핏의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애틀란틱 최고 경영자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뭐 동일한 어조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지구촌의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승 기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마치 폰지 게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치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난 10년, 11년 동안 계속해서 자산시장의 모습을 보면 많이 상승했던 현재까지 충분히 폰지 게임과 같다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상승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이건 마치 지금의 시장을 비유한 건데요. 투자자들이 수건 돌리기 한다는 거죠. 뭐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미래 가치의 긍정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꼭대기까지 왔기 때문에 서로 위험을 지금 회피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무더기 디폴트 현상이나 신용 등급의 강등이 일어난다면 리스크는 굉장히 부각될 것이고 그러면 수건 돌리기의 끝자락에서 수건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충분히 이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중국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 지금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크크가 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에 하나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스콧 마이너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1년의 강세장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뽑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의 기업 실적이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미국 기업의 실적입니다. 요 근래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죠.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플도 좋았고요.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전망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실적이 좋냐가 아니라 올해 2020년, 21년, 22년 좀 거시적으로 좀 보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이런 좋은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계속 매 분기마다 상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분명히 지금은 좋지만 어느 순간에 기업 실적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당장 다음 분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이 전부 다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의 실적은 1분기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기저효과로 3분기부터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매 분기마다 2020년, 21년, 22년 매 분기마다 상승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큰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페드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낼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지금 대체적인 페드 입장은 올해 2020년에는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고 인하하지도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어제
파월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건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는 인상과 인하에 대한 폭이 크진 않겠으나 어느 타이밍에 되면,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아마 시장의 버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때가 되면 페드가 끝까지 지금의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페드가 금리 인상 신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월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페드가 금리를 높이려는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반대도 있죠. 트럼프가 이 상황을 내버려 둘 리는 없고요.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으나 어제 페드 위원들의 금리에 대한 표심을 보면 대다수가 인하를 지지하지 않고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일부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것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면 파월을 해고한다고 해서 페드의 기조가 달라지기보다는 버블이 발생할수록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충분히 의견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시장의 버블 가능성들의 기조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통화정책과 재정부양이 맞물려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나타나고 있고요. 12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보면 16.9%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얼마 전 문우신 장관의 CNBC와 인터뷰를 봤을 때 추가 감세안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천조 인프라 투자가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것까지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더 큰 버블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인상하는 쪽에 대한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충분히 상승장을 매도로 바꿀 만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트럼프의 낙선 가능성이죠. 물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트럼프의 낙선의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진다면 트럼프의 낙선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도 작동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한다면 상승장을 충분히 매도로 바꿀 만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바우포스트 그룹의 이야기를 좀 보면 바우포스트 그룹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미국 주식을 평가했죠. 미 증시의 랠리는 곧 종료될 것이다. 지금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P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자동차 매출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하향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충분히 미국 주식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고 그런 위험성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경고들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미래는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견해도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쪽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단순하게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린 달러엔 상황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환율 시장, 특별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 사이에서의 모습을 볼 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고 지금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상에서는 제가 원 표시를 해둔 저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영상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진행되거나 우하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방향을 완벽하게 튼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역시나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능한 방향은 121선을 잘 안착해서 간다면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그 트리거라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 이게 긍정적 가능성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단을 맞고 121선이 됐든 600일선이 됐든 상단을 맞고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을 완벽하게 위험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만한 새로운 포인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 시장은 박스권 내지는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행여나 주말을 넘어가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지고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차단되어지고 혹은 백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방향을 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다음 주에도 위험자산의 시장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장을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동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보신다면 좀 더 지혜롭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